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30선 눈앞에 두고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750선까지 터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대거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투톱 종목들 그리고 이 화학주와 화장품 종목들까지 모두 매수세 나타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71%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0선 이탈하고요. 2213포인트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흐름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간밤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언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폴더블 폰인 갤럭시 폴드를 선보인 가운데 이 관련 수혜주로 나오는 종목들이 현재 증권사의 매수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0.96% 하락세 예상됩니다. 어제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이 46,450원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어제 3%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이죠. 넷리스트 간의 특허 침해 공방이 이르면 6월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런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에 매수세 나타냈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도 조금씩 나오면서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74,7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어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3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달간 6%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0.89% 하락하면서 39만 1,0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7%의 하락세 예상되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21만 2,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5%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월요일만 하더라도 7위권에서 출발했는데 어제 6위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5%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1% 가깝게 올랐었죠. 외인과 기관들은 이거래 연속 동시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 효력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앞서 이 2차 제재도 효력 정지된 상태여서 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는 모두 정지된 상황입니다. 현대차 오늘 1% 가깝게 하락합니다. 오늘 11만 8천원대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0.5%의 하락세 예상됩니다. 어제 2% 가깝게 상승을 했었죠. 기관들은 3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인은 2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로도 좀 분류가 되면서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어제 1%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그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1%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33,0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까지 오늘 파란불 켤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LG생활건강 어제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거의 7만 원 가까이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2% 이상 하락하면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한지수도 오늘 2%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2,2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그 와중에 1% 넘는 상승세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만 3,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 어제는 이 상승세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0.79% 하락세 예상됩니다. 12만 6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9%의 상승세 예상됩니다. 752포인트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종의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신라젠 어제 장중할 때는 2%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제 이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82%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74,1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CJ E&M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23만 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만 마감 때는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0.49%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 22만 7,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 어제 2%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0거래 사이에 하루를 제외하고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는 현재 목표가를 8만 4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6위부터 10위까지는 이 코오롱 티슈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HLB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8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 오늘 1% 가까운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이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어닝쇼크로 인해서 급락세 보였는데 조금씩 회복하면서 19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오늘 0.63% 상승하면서 4만 1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종목은 송원산업인데요. 실적이 4분기를 저점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96%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31% 개선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4분기 원재료 비용은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1분기부터는 최소 15% 이상 원재료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3개월 후행 원재료 가격이 원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주요 원재료가 15에서 30%가량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면 폴리머 안정제 판매 단가가 제품 가격이 타이트한 수급을 인해서 4분기에 이어서 1분기도 2에서 3% 수준 인상되고 있습니다. 판매량 또한 1분기부터 연말 비수기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최소 작년 3분기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만약에 3분기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면 전분기 대비 15% 증가하는 상황이고 그 이상 판매가 증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신규 설비 가동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정기 보수 후에 재가동 또한 폴리머 안정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전망이기 때문에 1분기부터 매출 증가와 원가 하락을 하면서 이익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석유화학 설비 증설의 최대 수혜주라는 점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투자 포인트고요.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1분기부터 시작하면서 2019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부분이 어느 정도 무역 분쟁 이슈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국면인데 상승 초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권역은 현재가부터 21,500원 구간의 눌림목 매수 구간까지 보시고요.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2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14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이 모두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ACT 1.68%, 랩지노믹스 1.03%, 그리고 필룩스는 3.36%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2월 8일에 주셨던 조이시트가 4%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네, 2월 14일에 주셨던 코스맥스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월 14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이 모두 목표가 터치했는데요. 애경산업은 17%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지주 0.47%, 현대그린푸드 0.73%,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는 2.79%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금호석유 13%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정민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필룩스 3%, 4위에는 조이시티, 3위에는 인스코비 올라와 있습니다. 4.86%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2위에는 웰크론 1월 31일에 추천해 주셨고 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EXT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 탑8 중에서도 1위죠. 수익률이 85%가 넘으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현대건설기계 9%, 4위에는 코스맥스, 3위에는 금호석유 13%, 2위에는 한미약품 14%, 1위에는 애경산업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주마트 전문가의 하이비전 시스템 14%, 7위에는 롯데 정밀화학 올라와 있고요. 6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애경산업, 그리고 5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아모레퍼시픽 19%, 4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한세실업 올라와 있습니다. 20%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3위는 이용우 팀장의 T로보틱스 올라와 있습니다. 점점 더 수익률이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2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는 이청원 본부장의 FNF 23%, 그리고 1위에는 반정민 소장의 EXT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EXT가 목표가로 주신 7,000원도 넘어섰거든요. 앞으로 이제 좀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이 EXT는 지금 세 가지 테마로 엮여져 있죠. 지금 뭐 정치 테마도 얽혀 있고, 뭐 남북 경협도 얽혀 있고, 그리고 연약 지방 관련된 기술 사업적인 부분들도 좀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지지 구간을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이 EXT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터치를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목표가 조정을 해서 9,000원으로 2차 목표가는 9,000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월 21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로 상승 출발했지만은 이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급등락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가 방향성 없이 개별 기업들의 변화에 따라서 이 주가가 등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별 장세가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 줄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이 간밤에 삼성전자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언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폴더블 폰을 공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오늘의 주가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폴더블 폰을 공개했는데 이 공개 기대감에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오르면서 오늘은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2% 넘게 상승을 했었죠. 오늘 0.32%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이 3% 가깝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0.6%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7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움직이는 좀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 현재 0.76% 하락하면서 39,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0.47% 하락하면서 1,000원 내린 21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하락세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6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바이오 종목들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0.4%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112,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오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삼성물산도 현재 0.43%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0.45% 하락하면서 33,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226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도 20선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0.24% 상승하면서 75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었죠. 오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0.5% 빠지면서 7만 3천 원대 이탈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라젠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CJ ENM부터 바이로메드까지 오늘 큰 폭의 상승세는 없습니다. 다만 포스코캠텍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출발하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7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72,000원대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실거래 사이에 하루를 제외하고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세 보입니다. HLB 오늘 0.69% 상승하면서 현재 87,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시장에 있는 상황이고요. 메디톡스 오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94,900원에 흘러갑니다. 펄어비스 오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9위권 자리 계속 지켜내고 있고요. 펄어비스 코오롱 티슈진이 9위와 10위 자리를 계속 바꿔가는 모습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3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 앞서서요.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현재 애경산업이 수익률이 17%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주신 47,000원 터치를 했거든요. 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도 지금 2% 이상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지난해 역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탄탄한 생활용품을 기반으로 어떤 화장품 사업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동사 핵심 브랜드죠. LG 트윈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꾸준하게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루나라는 제품이 이제 또 중국으로 이제 또 수출까지 되면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상승 모멘텀이 좀 강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을 위해서 수익 실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매도하셔도 좋고요.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으시면 한 56,000원 정도까지 들고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56,000원 주셨습니다. 현재도 애경산업 2.37% 상승하면서 오는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HD프로입니다. 예, 이 HD프로는 CCTV 카메라 제조 판매 기업으로 최근 이제 5G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 기업이 지금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작년 10월까지 이제 대폭 크게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 갱신 후 이제 우상향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이 우상향 추세 전환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CCTV 회사인 HD프로가 최근 신규 경영진을 이제 선임을 하면서 재차 이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이슈 중에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 5G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영권이 이제 선임이 되면서 5G 사업 부분에 이제 진출을 표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5G 사업을 통해서 이 주가가 현재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규 경영진 선임으로 인한 5G 사업을 이제 본격화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단순히 기존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은 이제 사업 다각화를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 지금 갭상승을 띄워주고 전 고점을 이제 돌파한 시점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을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이 HD프로는 이러한 갭상승을 띄웠을 때 좋은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체적인 좀 이슈 중에 하나인 3D 팩토리 지분 투자로 인한 5G VR 사업을 이제 추진하겠다고 이제 밝혔고요. 이 5G 사업 부분을 이제 신설을 하면서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ADT 이제 캡스 보안 상품과 그리고 또 핸드폰 등 이제 다양한 모바일 사업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5G에 이제 숨겨진 히든주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5G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이 HD프로는 이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제 이 사업 다각화만 이제 이것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전에 이제 조정폭을 크게 가져갔을 때 조정폭을 이렇게 크게 가져갔을 때 작년에 이제 바이오 및 이제 헬스케어 사업 부분들도 같이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사업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 사업에서도 이제 앞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조금
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무엇보다도 이제 크게 하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를 이제 길게 남겨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길게 남겨준 모습을 봤을 때 막판에 한 이제 그 3시부터죠. 오후 3시부터 장 막판에 굉장히 크게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위에 지금 현재 별 다른 저항 구간도 없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같이 보았을 때 앞으로도 이 종목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이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적자 지속적인 부분에 대한 재무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은 사업 다각화 부분 그리고 5G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또한 추세 흐름이나 이제 위에 별다른 저항 부분이 없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부분들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4,500원입니다.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WFM입니다. 이 WFM은 원래는 이제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하지만은 그 추가적인 이 사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더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응급제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환기 종목으로 이전까지는 환기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됐었는데, 이제 그러한 지정이 되면서 이제 대폭 작년에 조정을 받다가 2차 전지 응급제와 관련된 중국 진출 소식으로 인해서 하락폭을 멈추고 11월부터 이제 흘러가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올해부터 추세 전환이 이뤄지면서 지금 현재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응급제 부분 생산 설비 증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150톤 규모의 그 생산 설비 시설을 갖추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그러한 생산량을 통해서 매출적으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 그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이제 해제되었다는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외부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이제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투자주의 환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풀린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앞으로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WFM의 응급제 기술이 타 기업과는 달리 좀 액상법을 좀 사용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 단가는 낮고 대량 합성이 가능한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300선을 돌파한 후에 지금 주가가 안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일전에 그 4,100원부터 4,400원에 이제 두터운 매물대를 지금 지지 구간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위에 이 매물대 구간 부분에 대해서 좀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을 경우에는 크게 상승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조금 올해와 작년 하반기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마무리된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장 흐름을 봤을 때는 한 번에 최근 순환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2차 전지도 한 번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 섹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환기 종목 해제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은 이전에 작년 초에 이제 투자를 했던 투자자분들이 이제 5,000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그 5,000원 이상 부분에서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손실폭을 만회하기 위해서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장기적, 단기적으로 다 별 4개를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입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200원입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금일자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HCT입니다. 예, 이 기업은 이제 전자기기 그 시험 및 이제 인증 용역 업체로서 국내 유일의 이제 미국 UI 이제 배터리 민간 시업소 지위를 이제 확보한 기업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에 그 6월에 이제 대폭 상승한 뒤 이제 등락폭을 유지를 해주다가 10월 이제 지수 영향을 받아서 대폭 하락한 후에 일전에 하락폭을 만회하듯이 이제 빨리 상승을 했지만은 다시 조정을 받았고 올해 1월부터
크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추세가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급하게 상승하면서 급상승을 하면서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세계 그 최대 그 방위 산업 업체인 그 전투 기업으로 이제 잘 알려진 그 로키드 마틴과 F-35 그 항공정비 서비스 지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로키드 마틴과 그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5년간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는 그 5년간 로키드 마틴의 이제 지상 정비창과 관련된 이제 협력 체제의 일원으로서 이제 앞으로 활약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3월부터 이제 교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HCT는 특수 시장을 노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5G 관련된 사업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그 미국 법인의 A2LA 즉 이제 그 미국 시험 기관 그 인정 기구로부터 그 미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 시험 인증, 교정 서비스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금 그 HCT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 그 연간 영업 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 1000% 이상 기록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였던 부분들도 있고요. 5G에 관련된 이제 관련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추가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1월부터 기관과 외인의 이제 매수세가 이제 강하게 나와줬는데요.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와주면서 현재 12,000원부터 이제 13,200원 부근에 이제 두텀 매물대를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상승을 했고 이제 조정폭을 만회를 했을 때 앞으로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 상승력 부분들은 이제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16년 이 그 HCT는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이후 2년 동안 이제 조정을 받아가면서 이제 흘러갔었고요. 상장했던 공모가가 17,000원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17,000원까지는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세 흐름을 봤을 때 상장 이후의 흐름을 또한 봤을 때 그 이상도 충분히 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모멘텀이 굉장히 좋고요. 로키드 마틴과의 연관성을 봤을 때는 상장 이후에 2년간 조정받다가 추세 전환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공모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그 이상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그 이전에 급상승을 했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 하단 만약에 12,000원 부분을 이탈을 했을 경우 12,700원 부분을 이탈을 하고 유지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세가 우하향 추세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입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500원입니다. 네,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HD 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5G의 히든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위로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세가 가능하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본 WFM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현재 투자주의 환기 종목 해제로 다시 한번 강세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HCT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고 외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의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S1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아무래도 이제 떠오르는 시장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무인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노령화에 따라서 이제 노동 인구가 부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온라인 업체의 어떤 한국 유통 시장 침투 등 어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무인화 시장이 점차 이제 주목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좀 소형 점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무인화 서비스가 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소매 점포가 좀 무인화가 좀 확산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보안 솔루션 객단가가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월 4, 5만 원 수준의 어떤 일반 점포의 세컨 가격이 어떤 무인화 솔루션 적용 시는 아무래도 한 2배, 한 10만 원 정도까지 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BGF 리테일과 이제 제휴해서 10개 이제 시범 점포에 든 무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무인화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 확장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보안 솔루션 제공뿐만 아니라
뭐 AI 계산대, 그다음에 재고 관리 시스템, 얼굴 인식 기반 생체 등 어떤 생체 어떤 바이오 인증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종합적인 무인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좀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4분기 이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난 268억 원, 영업이익은 17% 증가 446억 원을 거두었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보안 상품 판매, 통합 보안, 이제 뭐 건물 관련된 어떤 매출이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뭐 조만간 이제 차세대 통합 출입 관리 솔루션이 좀 출시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무인 편의점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제 무인 건물 관리 시스템까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뭐 현재까지는 이제 뭐 한 20개 정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50개까지 어떤 무인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을 좀 늘린다고 할 계획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무인화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계속 어떤 종합적인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11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를 9만 4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좀 3가지 정도의 투자 포인트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견고한 매출 성장의 흐름을 이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작년부터 좀 실적 우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이제 어떤 수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매출이 좀 좌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항한형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부터 좀 이런 기후가 있었죠. 거기다 또한 이제 지난 1월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상거래법이 시작될 거라는 어떤 우려 때문에 매출이 20에서 30%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어떤 작년 이제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작년부터 주가가 40% 정도 이를 선반영하여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 우려를 기후로 바꾸고 지난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하고 있고요. 2월에도 이제 춘절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면세점 간의 어떤 제살 깎아먹기의 어떤 과도한 경쟁이 좀 완화되었다는 사실을 좀 들 수 있겠는데요. 이제 사실이 이제 면세점에 관련돼서 좀 어떤 치열한 어떤 경쟁보다는 좀 공생의 관계로 좀 가고 있다는 좀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경쟁이 불가피한 일부 지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서울 강북권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경쟁이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또한 여행사 3곳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아무래도 이제 수익 창출에 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 롯데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상장 이슈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치열한 경쟁보다는 어떤 공생의 어떤 모양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해외 실적의 좀 턴어라운드를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가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면세점을 오픈을 하였는데 사실 이제 오픈 후부터 바로 이제 실적이 좀 적자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좋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오픈한 홍콩공항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와 반대로 바로 이제 흑자가 이제 실적이 됐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좀 실적이 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계속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 550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면세점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해외 실적, 이제 뭐 싱가포르, 홍콩에서 어떤 해외 실적 또한 또 매출 성장에 좀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상승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를 95,000원, 손절가를 74,0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좀 풍부한 이제 모멘텀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관련된 대장주로서 남북 경협에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좀 이제 임박을 하면서 어떤 남북 경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다시 또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1차와 달리 2차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인 합의안이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남북 간 어떤 경제협력 중에서 금강산 관광이 이제 먼저 시작될 것이라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관광 사업 관련된 좀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1월부터 남북 경협 전담 조직을 이제 꾸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승 모멘텀에 대한 수혜를 좀 제대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사업 부분에서 수주 경쟁력을 좀 들 수 있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무래도 올해 영업이익 1조 클럽을 재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전략을 좀 세웠는데요. 뭐 경쟁력 우위 집중이라든지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그다음에 투자 사업 확대, 뭐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어떤 해외 사업에서 좀 더 이제 수주를 이끌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를 통해서 이제 중동이라든지 아시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가스 복합 화력, 또 매립 항만, 뭐 송변정 등에 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뭐 헤비 인더스트리에 좀 집중할 생각이고요. 또 미래의 어떤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도량, 교량 등을 포함한 민간 합작 투자 사업이라든지 인자 발전 사업에도 좀 뛰어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중동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장을 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라든지 어떤 북미의 어떤 시장도 좀 개척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 수주 목표가 24조 원인데 그 중에 이제 해외에서 17조 원, 약 3분의 1을 지금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뭐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19% 증가해서 어떤 1조 클럽을 재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해외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 간접자본 예산 증액 등으로 해서 정부 정책에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난달 정부가 올해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1조 2천억 원을 늘린 19조 8천억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어떤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도 뭐 현대차 그룹의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프로젝트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실적 개선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래서 이 동사에 대해서는 이제 목표가를 72,000원, 손절가를 57,0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사주를 매수를 했고 또 그다음에 소박을 결정하면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자사주 소각 소식을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내용은 좀 읽어봤을 때 이익 잉여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게 얘기를 들릴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데 이 실적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조금 더 매출적인 부분들과 이제 방위 산업 부분에 대해서 개선비가 앞으로도 증가된 폭에 따라 조금 많이 달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리 봐도 34,700원 부분이 좀 돌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그 부분을 갖다가 박스권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이 점을 좀 유의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이평선이 지금 현재 정배열 상태로 추세 전환이 되고 있고 지금 상황은 좀 그렇지만은 내일자나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조금 빠질 경우에는 추세가 좀 우양 추세로 좀 전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하시면서 조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초록뱀입니다. 올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1% 넘게 상승하면서 흘러갑니다. 윤여민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록뱀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이 이제 1,019억 원, 영업이익은 11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1,000억 원 규모 현금을 기반으로 작품 수를 늘려갈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올 1, 4분기에는 뭐 드라마 왜 그래 풍상시, 그 다음에 내 사랑 치유기 등에서 어떤 23억 원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뭐 텐트폴 어떤 작품 제작 및 해외 수출을 이제 병행할 시에는 이익 증가의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 업체들의 어떤 신규 판매처로 본격 등장에 따라서 아무래도 현재 수익 구간이 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 목표가를 한 3,000원 정도로 보시고 한번 종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XT인데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또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현재 수익률이 100%가 넘었거든요. 예. 다시 한번 리뷰 겸 그리고 특징주 겸 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이 EXT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그 한 방에 지금 몰리는 모습을 좀 포착할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은 좀 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선에서 그 좀 마무리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주의 종목이다, 뭐 그렇게 계속 뭐 반복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풀릴 때마다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자 같은 경우에도 좀 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폭 좀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EXT 같은 경우 총 3가지 테마로 엮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약 지방 기반 공사 부분, 그리고 그 정치 테마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남북 경협주 부분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이제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그 목표가까지는 조금 이제 뭐 한번 쉬어 가졌다가 하더라도 충분히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주셨는데요. 벌써 본느가 수익률 7% 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느 같은 경우는 지난달 한국을 찾은 유포수가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늘어나는 분석이 나오자 올해 중국인 관광객 6호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화장품주, 면세점 등 소비주가 일제히 상승 추세입니다. 추천드린 본느 또한 화장품 섹터 분류가 되면서 어제는 장중에 2,680원까지 상승하였지만 2,500원에서 2,800원대 매물대 벽을 돌파하지 못하고 2,540원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갭이 살짝 떠있지만 주가의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수요일 계속 매물대를 터치해주고 내려오고 있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중이라 지금의 매물대를 돌파하면 목표가 3,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는 뷰웍스 보고 있습니다. 예, 동사는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 디지털 투시기 및 조형 촬영 장치를 위한 디지털 영상 솔루션을 설계, 개발, 생산하여 공급하는 이미징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은 의료용 이미징 솔루션 59.9%,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 4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동사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안정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매출액 376억 원, 영업이익 71억 원으로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추정치 매출액이 356억 원, 영업이익이 63억 원을 매출액을 6%, 영업이익을 13%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비해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의료용 디렉터 같은 경우 글로벌 치킨 게임의 끝자락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ASP를 하락을 주도했던 시장 1위 기업인 OPM이 16년 1분기 16.8%에서
2018년 3분기 3.1%까지 하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저가의 중국 업체들이 퇴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향 수출 물량의 관세 증가가 글로벌 기업의 실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용 카메라인데요. 2016년 후반기 시작된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 OLED 관련 캐펙스 투자 수혜에 대한 기저효과가 2018년 전반기를 지나며 진정되었습니다. 수주 산업 성장 매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여전하지만 대규모 실적 하락 요인이 제거되었다는 점과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대감이 존재하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동사의 신규 성장 동력인 TDI 라인 카메라도 느리지만 조금씩 외형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사업 부분입니다. 동사의 TFT 동영상 디렉터인 RF 부분의 동사의 신규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사업 부분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최근 중국의 중심으로 성장성이 높은 치과 영역에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모스 디렉터가 대부분이 치과 영역에서 높은 품질과 단가 경쟁력으로 시장 침투를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에는 판매 가격이 안정화되고 치과용 동영상 디렉터 등 주력 제품 판매가 증가해 실적이 회복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동사는 2009년 올해 매출은 1,500억, 영업이익은 270억으로 낼 것으로 추산되어 주가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뷰역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폭 더욱더 키워갑니다. 0.57% 하락하면서 22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2229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26선쯤에서 출발을 했다가 9시 29분경에는 14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들의 매도폭이 큽니다. 1,0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 매수가 받쳐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107억 원가량 소폭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8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락폭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1.28% 하락하면서 4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하락폭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0.4% 하락하면서 75,400원에 흘러갑니다. LG화학 오늘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1%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38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39만 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하락폭 키워갑니다. 2%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1% 가깝게 하락을 했었죠. 이제 20만 원 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오늘 5천 원 내린 21만 원 선 이탈하고 20만 8,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현대차가 다시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위권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7위권까지 다시 내려간 상황이고요. 현대차 12만 원 선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면에 1% 넘는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39만 원 선 이탈했고 38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하락폭 크지는 않습니다. 삼성물산도 1% 가깝게 그리고 한국전력도 0.6%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0.59% 하락 전환됐습니다. 750포인트 이탈했고요. 74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시 5분경에는 752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하락하면서 33분경에는 10포인트가량 내줬습니다. 44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하지만 매도폭이 크지는 않고요. 다만 개인이 3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이 장 초반과 비슷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현재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4% 가깝게 하락하는데요. 현재 7만 원 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신라젠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CJ ENM도 1% 가깝게 하락합니다. 어제 23만 원 선까지 터치했는데 현재 2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로메드는 현재 거의 움직임 없이 봉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8만 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29만 원 선 그래도 깨졌습니다. 포스코 캠텍만이 빨간불 켜내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0.7% 이상 상승하면서 7만 1,900원에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만이 1% 강세로 흘러갑니다. 오늘 콘텐츠주들이 대부분 강합니다.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 95,800원 선까지 올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하고는 6위부터 10위권까지 이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대부분 크지는 않습니다. HLB 0.35%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53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장초반과 비교해서는 이 하락폭이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0.3% 하락하면서 18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롱 티슈진 오늘 0.63% 하락하면서 3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0.4% 하락세 흘러갑니다. 1,123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미래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센서, 그리고 이제 수술 로봇으로 좀 나눠져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은 주가는 식약청 그 승인이 나면서 레버아이 수술 로봇 상용화로 인해서 2017년도에 상당히 이제 주가가 레벨업이 되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7년도 초만 하더라도 이게 17,000원대였는데 2017년도 말에는 8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작년에는 15만 원대까지, 그래서 거의 한 10배 이상, 10배 가까이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기관들이 일단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7년도 8월에 이제 식약청 승인이랑 함께 이제 주가 급등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레버아이를 한 개인 병원에 이제 판매를 한 그러한 이제 그 레퍼런스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그 밸류에이션으로만 놓고 보면은 12개월 기준으로 포워드 기준으로 한 19배 정도 수준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성장 사업 부분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본업은 사실 디스플레이 장비랑 센서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 디스플레이 장비랑 센서 쪽의 평균 그 업종 PER이 한 10배 정도가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 주가 수준은 PER이 한 20배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한 2배 정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신산업 쪽, 그러니까 신사업 쪽, 그 수술 로봇이랑 3D 센싱 쪽,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로봇 자동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한 24배 정도, 평균 24배 정도 받다 보니까 이 미래컴퍼니의 밸류 측정을 디스플레이 쪽을 더 많이 줄 것이냐 아니면 로봇 쪽을 더 많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신사업 쪽, 로봇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충분히 더 줘도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바닥권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신사업 가치가 반영이 되고 다시 재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번 달 13일이죠. 그 세계 최대 의료기 기업 중에 하나인 존슨앤존슨이 오리스엑스라는 수술 로봇 업체를 한 34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가 발표가 되면서 그 수술용 로봇 쪽 밸류 프리미엄 관심이 다시 한번 좀 증가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미래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수술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1조 2천억 정도 시가총액이었는데, 그때 이제 수술 로봇 그 가치가 한 9천억 정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디스플레이 장비 한 3천억 정도로 잡으면은 신사업 쪽은 한 2,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수술로봇 같이 9천억 정도를 받았었던 그런 상황에서 2,300억 가치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수급적인 이유밖에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D 센싱 쪽에 대한 시장 확대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3D 센싱 쪽 작업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확실히 좀 바닥권을 탈출을 하고 다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과거 주가 한 16만 원 가까이 올라왔었던 주가의 절반 정도만 회복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뭐 업사이드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한 85,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4일날 13일날 이제 존슨존슨이 인수한 기업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미래컴퍼니가 그 다음날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횡보하면서 이평선대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8만 원대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호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토호홀딩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스피 외국인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4,294억 순매수하면서 1.9% 상승을 했고요. 화학, 전기전자, 철강금속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지수 상승이 좀 견인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30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218억 순매도하면서 그냥 강보합 정도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뉴욕 증시에 대해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3대 주요 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그동안 긴축 기조를 이제 측면을 지원해왔던 대차 대조표 축소 정책에 대한 조기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상승을 좀 했지만 그 연준 의원들이 당분간 인내와 강만 모드를 유지할 것임을 이제 분명히 하면서도 연말 상황에 대해선 견해차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시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까지 예상하는 마당에 일부 의원들은 경제가 이제 예상에 부합할 경우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도 했고 또 다른 일부 의원은 물가가 급등할 경우에만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잠시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이날 CNN과 그 방송 인터뷰에서 올해 금리를 전혀 올리지 않는 것과 올리는 것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 컨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이제 작년 10월 급락 시점까지 반등을 준 다음에 이제 폭크게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그 반등 구간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만 끌어올려서 오늘처럼 조금이라도 쉬어가면은 폭크게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섹터별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 상승을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섹터 반등을 제외하고는 그 친환경차 섹터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그리고 어제와 오늘 남북경협 섹터는 추세가 깨지는 모습이니까 리스크 관리에 최우선을 두셔야 하고요.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망을 하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섹터와 종목에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평화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거 기업 기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950년 10월 30일에 설립이 되었고요. 1975년 8월 8일에 법인으로 전환이 되었고 2006년 5월 1일부로 투자 부분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지주회사와 제조 부분을 신설법인으로 하는 그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습니다. 평화산업, 평화오일 실공업, 평화기공, 평화CNB, 평화ENG, TNDT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요. 영업수익은 용역수익과 배당금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파브코는 경영에
효율성과 증대, 제품의 다각화,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4년 5월 1일부로 그 평화산업의 흡수합병이 되었고요. 연구개발팀은 에어서스펜션팀, 시험시작팀, 재료개발팀, 금형설계팀, PT설계팀, SC설계개발팀, 해외설계개발팀, 후스설계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동차용 방진 제품, 후스 제품 및 특수차량 부품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지난달에도 수소차 섹터에 대해서 종목을 드릴 때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요. 그 작년 12월 11일 내년 수소차 관련 예산 확대 소식에 이어서 현대차가 2030년까지 수소차 분야에 7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수소차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 다음 주 12월 18일에 정부가 이제 화답을 했었는데요. 15,000대에서 65,000대로 약 4.3배 확대한다는 그 자동차 부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올해 1월 17일에는 정부의 그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을 만들었고, 최근에 수소차 섹터가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진입 라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평화홀딩스를 가지고 온 거고요. 평화홀딩스는 이제 평화오일 실공업이 현대차의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인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그 연료전지 스택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되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6,800원에서 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200원 짧게 가져가시고 목표가는 1차 8,000원, 2차 9,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